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제 뉴스가 아직 크게 터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물 투자자들은 이미 자세를 바꿨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팔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위기를 과장해서 자극하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개인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진짜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경기 둔화, 물가 불안, 고용 불확실, 그리고 부채 증가.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더 명확합니다.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월급 인상 속도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기업들은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경제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2000년 닷컴 버블 이전에도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는 잘 통제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늘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위기는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신호는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현금이 가진 진짜 힘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위기 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시간이고 선택권이고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서 한번 근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주가 아니라 적어도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월세, 대출이자, 생활비, 보험료는 쉬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데 비상금이 한 달치밖에 없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채찍질 당합니다. 조건이 나빠도 연봉이 낮아도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아무 일자리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6달 혹은 12달 정도의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급함 대신 선택이 생깁니다. 조금 천천히 보자, 조금 더 내게 맞는 선택을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도 재정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더 장기적이고 침착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금이 주는 첫 번째 힘입니다.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사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좋은 자산도 싸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식고 현금 흐름이 막히면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사업 지분 팔고 싶어서라기보다 팔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만기 상환을 해야 하고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좋은 가격이 아니어도 손해를 감수하고 팝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 싸지 않을 자산들이 위기 때는 무너진 가격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이 가격이면 장기적으로 괜찮겠다. 이 기업은 일시적인 위기일 뿐이니 지금이 기회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자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부가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위기 직전까지 간신히 버티던 사람에게서 위기 전에 준비해둔 사람에게로 재산이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현금은 그 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거물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합리적인지까지 근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워런 버핏, 유동성과 인내. 버핏은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시장의 낙관론이 가득할 때 억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따라 사야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비싸다, 기다리겠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쌓습니다. 이 현금은 아무 생각 없이 쌓는 돈이 아닙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좋은 회사인데 일시적인 공포 때문에 가격만 싸진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남들이 공포에 빠지고 자산을 던지고 뉴스에서 끝났다 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 그동안 모은 현금을 꺼내 들어갑니다. 이 전략이 합리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감정에 의해 과열되기도 하고 과도하게 공포에 빠지기도 합니다.
버핏은 이 감정의 파도를 정반대로 타는 사람입니다. 둘째, 레이 달리오, 분산과 시나리오 준비. 달리오는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봅니다. 이 기계에는 금리, 물가, 임금, 부채, 성장률 같은 수많은 톱니바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여러 국가, 여러 통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섞어서 어떤 한 축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설계합니다. 이것도 결국 근거가 있는 전략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유리한 자산이 있고, 경기가 나쁠 때 방어력이 좋은 자산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이 있고, 금리가 떨어질 때 빛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달리오는 나는 미래를 맞추려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신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완전히 박살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 구조 만들기. 셋째, 제이미 다이먼. 허리케인을 가정하고 대비.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아 보인다. 하지만 저 멀리 허리케인이 오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케인이 정확히 언제 도착하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허리케인이 올 수도 있다 라고 가정하느냐, 아니면 설마 오겠어 라고 무시하느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허리케인을 가정한다는 건 이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대손 충당금을 늘리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는 것. 개인에게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생활비 비상금을 준비하고 빚의 구조를 점검하고 하나의 수입원에만 목을 매지 않는 것. 이 세 사람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미래를 맞추려 하지 말고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라. 이건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장을 버텨온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온 실제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정확히 그해 위기가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의 신뢰도를 짧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 기반 위에서 서 있습니다. 첫째, 과거 위기에서 반복된 패턴. 위기가 오기 전에는 항상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자산 가격이 실물 가치보다 앞서 달렸고 그 이후에 조정이 오면서 자산이 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둘째, 재무 기초 원칙. 비상자금, 분산투자, 과도한 레버리지 회피. 이 세 가지는 어느 재무 교과서를 펼쳐도 반드시 나오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특별한 비밀 전략이 아니라 이 기본 원칙을 위기 국면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뿐입니다. 셋째, 실제 거물들의 행동과 공개된 발언, 워런 버핏의 현금 보유 확대, 레이 달리오의 분산 전략, 제이미 다이먼의 허리케인 경고는 모두 이미 공개된 자료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진다라는 예언이 아니라 과거 위기에서 반복된 패턴과 검증된 재무 원칙과 거물들의 실제 전략을 묶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준비 여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 최소 6달, 가능하면 12달. 둘째, 수입과 빚의 구조를 점검하는 것. 특히 고금리 빚을 줄이고 위험한 구조를 정리하는 것. 셋째, 내 자산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 한 방에 무너질 구조인지 아니면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진지하게 점검하는 것. 워런 버핏은 현금과 인내를 준비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분산과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좋을 때일수록 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위기가 오면 뉴스만 보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침착하게 기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혹시라도 올 수 있다 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준비를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